저희는 여기서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영세민들 중심으로 한 그 외래 네. 치료하고 있고 네. 전문의 선생님들은 교대로 이제 막 여기 와서 접종. 오늘 저녁에 9시나 돼야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정신과나 뭐 이런 거 다 오는데 그것은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 외에는 이제 그 그런 사업 하다가 부딪히는 게 자꾸 말기 상태에 있는 환자들 부딪히니까 이제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 되고 그 다음에 가정 호스피스에서는 입원 호스피스 되는데 현재로는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외래는 뭐 보죠. 외래는 전적으로 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외래 저희 어떤 날은 외래 보고 매일매일 또 호스피스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당직 문제 돼야 되잖아요. 24시간 1년 내내 당직 의사 필요하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뭐 10베드 위에서는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이게 그것만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그 외래와 또 둘 다 하고 그 다음에 파타임으로 당직하는 다른 의사도 우리가 의사는 4명입니다. 10베드 운영하기 위해서 10베드하고 외래는 이제 영세민들 중심으로 해요. 예. 그러면 요 지역 상황, 지역 주민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금천구의 주민들만 우리 전인상의원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아니요. 종로구나 성동구 분도 오실 수 있나요? 외래는 이제 그것은 맞아요. 이게 네. 금천구 안에 더구나 왕진 다니고 이제 뭐 네, 예. 일반 왕진. 네. 호스피스는 가정 호스피스는 이게 이 안에 여기 출발해서 20분 안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돼야 되고. 네. 25분 거리. 호스피스는 어디서나. 네. 어디서나. 제가 왜냐면 병동을 보면서 방문을 나가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죠. 있어야 해서 가정 호스피스 그러면 제한. 이번 호스피스 이용 누구든지. 희망자들은 전국 어디나 그러면 여기서 수용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이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나요? 어떤가요? 기다리죠. 제가.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 계속 속여서가 네, 지금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거 문제는 이게 그 환자 수에 따라서 갖춰야 되는 인원. 그래서 인원은 이게 우리가 인원은 안 될 때는 인원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원이 더 많으면 더 받을 수 있고. 준비된 네. 것은 12배예요. 다 예, 하게 돼 있는데 인원이 해결도 안 되고 그러면은 10베드 똑같이 12배 준비된 상황에서 10베드예요. 네. 10베드 돼 있으면서 이게 어떤 때는 비어 있고 어떤 때는 오수가 있고 어떤 때는 웨이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선생님은 경험 뭐또 설명하시겠지만 절차는 일단은 뭐 서류 와야 되고 그 확인해야 되고 다 돼야 되잖아요. 지금 호스피스는 의뢰서 정확하게 호스피스 수여 있어야만이 입원 가능해요. 우리가 네. 예. 내가 말기암 환자인데 여기 오겠다 이거 단순하지 않아요. 네. 옛날처럼 이제 환자 모르게 오는 거는 좀 어려워지고 환자 모르게 오는 게 뭐죠? 이제 시크릿으로 보통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암 걸렸을 때 예. 보호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네. 속이고 안 알려주고 예전에 병원에다 와서 암인데 돌봐달라. 지금도 어쩌다 네. 그런 예.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네. 이제는 문화도 많이 달라졌고 알고 오시게 그 환자 가족들이 환자에게 당신 암입니다 이런 걸 안 알려주려고 하는 분위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이것은 여기 오면은 바로 다 알려줘요. 예, 예. 왜 그러냐면 기술이거든요. 네, 이건. 일단은 그 마음은 처음부터 받아주고 네, 그다음에는 네. 여기서는 이게 호스피스에서 개념도 그 좋은 질문이신데 거짓말 절대 안 하는 과는 호스피스이고 거짓말 안 하는 것은 꼭 한꺼번에 종수하듯이 모든 상황은 다 알려주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솔직하지만 모든 것은 한꺼번에 다 안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네. 환자 질문에 대해서 항상 거짓말 없이 또 그 다음에 얘기해요. 입원할 때는
그다음에 환자들한테는 가족들은 어떤 때는 그 이제 여기 오는 게 꼭 자기 환자를 자기 그 가족을 이게 포기하는 것처럼 느끼고 죄책감. 안 그러면은 반대로 환자가 이게 가족에 대해서는 왜 나를 버리냐는 식으로. 그럼 여기 오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어제도 뭐 어떤 환자는 암 환자 아니고 류그릭 병원 이제 제가 다루고 있거든요. 류그릭 병 환자는 너무 몰라요. 가족이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 제가 다 알려줬어요. 근데 내가 같이 당신하고 당신 항상 몇 년 걸리더라도 내가 같이 있겠다고, 같이 더 돌봐주겠다고. 이 병은 아주 나쁜 병이고 고칠 수가 없는 병이고 진행될 거고 많은 고통스러울 건데 다 얘기했어요. 가족 앉혀놓고 옆에서 가족이 안 알려주려고 했죠. 근데 환자가 해방감 왜 그렇게 비밀 속에서 네. 이게 비밀 속에서 생활하는 건 죄악이에요. 알아야지 잘 살아요. 맞는 말씀은. 알아야 네. 잘. 예. 네. 근데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한꺼번에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얼만큼 받을 수가 있느냐에 네. 따라서 우리가 기술껏 마음껏 예. 잘 그건 받아주면서 오늘 네. 이 정도고 내일 이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알려줘야 돼. 다. 네. 그렇겠네요. 예. 예. 암병원에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참 참고할 게 많은데요. 암 환자들에게 당신 암이 말기 상황이 되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90%가 원한다 그러는데 막상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70%만 알려줘야 된다. 30%는 안 알려주겠다 그래요. 그게 지나친 보호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야 자기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이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데 가족들은 지나친 그 애정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분 입원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고 생각이 많은 거 그런 치료 받다가 모르는 환자 없어요. 네. 근데 솔직하게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할 때 제가 앉아서 물어봐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박사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어요. 환자가 알아요. 네. 근데 가족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환자가 그래, 알고 있어요. 환자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치료는 하지 말자고 그랬냐?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다른 얘기 없었어요? 그거 예후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그거 어떤 때는 내가 2달밖에 안 남았다고. 그거까지 하면서 가족이 아직도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 잘 준비하고 하겠어요? 이것은 네. 아주 안 좋아요. 예. 네.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그냥 조심스럽게 그건 이 상대방이 얼만큼 받아줄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대하는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 알면서 듣기 싫은 말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예. 듣기 싫은 말은 할 필요 없어요. 네. 예. 지금 우리 전진상 의원에서 집에 있으면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고 현재 그 진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전부가 다 받을 수 있나요? 그 중에 일부만 받나요? 이 동네 이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가정 호스피스 원하면은 해줘야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안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도화하면서 다 호스피스라면은 다 입원하는 것으로 알고 가정 호스피스는 또 그냥 생각하는 것은 이게 생각 나름인데 우리가 결정권이 있고 다 있는데 이분들은 가정 호스피스는 우리가 맨날 가서 영양제 주사 넣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틀린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도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정 호스피스가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와주는 네, 사람으로 네. 생각하니까 네. 이제 그게 좀 괴리가 있는 거죠. 음. 대부분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만약에 갈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면 음. 상담을 통해서 혹은 방문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교통 정리를 하는 게 1번이에요. 네. 가게 되면 가고 입원해야 될 것 같으면 입원하시고 가정 호스피스 힘들어. 네, 뭔가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1번이에요. 근데 가정 호스피스 너무 좋죠. 집에서 네. 이제 제가 지난달에 만났던 그거 가정 호스피스. 저도 너무 기뻤어요. 하여튼 그 들어가시는 순간은 슬프면서도 기쁨이에요. 아주 엄청난 기쁨. 이거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것은.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은 우리를 안아줘요.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집에서 함께 그거 가셨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망자의 80% 가까이가 병원에서 죽거든요. 지금 그래요. 예, 그런데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상당수가 집에서 죽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이 괴리를 메꾸는데 호스피스의 역할이 있고, 그 중에 이 가정형 방문형 호스피스가 잘 활성화됐을 때 많은 사람이 반하는 대로 집에서 잘 돌봄을 받으면서 고통을 줄이면서 죽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것 주어진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렇게 좀 그 가정형 방문형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규정은 너무 지나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힘 빠져요. 예, 규정은 너무 지나치잖아요. 조금은 현실적으로 유연성이 있을 수 있는 어떤 네.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의견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돌봄, 그러니까 집에서의 간병 돌봄이 공백이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같이 네. 받침이 돼야 되죠. 그걸 좀 더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현재 이런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단순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그게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인 경우에는 또 이게 하루 종일 또 어떤 때는 24시간 누가 이게 붙어주나 봐요. 저 경험 많이 안 해봤어요. 이게 최근에는 어느 케이스였는데 이게 아예 하루 종일 누가 이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누가 있을 수가 있겠고. 가정 호스피스에서 만일 이제 이거 그런 가정 호스피스 여기 입원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결정돼 가지고 거기 누가 이제 그 조금 트레이닝 받은 도움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24시간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가족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근데 장애인들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제가 이게 자신 있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분명히 돼 있어요. 24시간. 네. 심각한 그런 장애인들은 24시간 이게 있어요. 그러면 가정 호스피스 위해서 가족이 못 해주는 경우에는 혹은 가족이 예를 들어서 밤에만 있을 수가 있고 낮에는 일 나가야 되니까 그런 일단은 호스피스에서는 24시간 누가 옆에 있어야 돼. 그 부분에서는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서만 돼 있으면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못할 이유는 이게 그 인원이 그 호스피스 팀이 충분히 이게 있으면 못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간호사 한 분이 꼭 그만두셔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다른 간호사 와야 되는데 아무리 이게 뭐 신문에 나오고 뭐고 나타나질 않은 그런 대단한 병원마다 그 문제는 있지만 네. 역시 우리 여기서 맞잖아요. 겪고 있어요. 간호사들 너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 잡이 조금 활성화됐었으면 예, 좋겠어요. 예, 이것도 뭐 그럼 놀고 있는 간호사들도 너무 예, 많잖아요. 예, 예. 놀고 있지는 않겠지만 다른 데서 바빠서 풀타임으로 일 못 하겠는데 그건 파트타임으로 충분히 하겠다. 그러면 파트타임 워크하고 환자 옆에서는 간병인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이든 집에서든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데 간병인 제도는 전진상에서는 결함돼 있고 집에서도 결함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그것만 해결되면은 호스피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같이 이게 생각하게 만든 이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 답은 뭐 선생님도 이게 24시간 동안 도와주고 인원이 충분하면은 왜 못해요? 그거 당연히 사회가 욕구가 되잖아요.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뭐 노화된 사회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건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가족들 감명하기 위해서 돌봄 휴가 같은 것도 좀 이제 좀 늘어나고 네,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거 다행이죠. 예. 너무 다행이지. 근데 사실 말기 환자라고 할 때 이게 뭐 2개월이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사실 사람 생명을 누구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회사에서 옛날 꼭 육아휴직 어려웠는데 지금 많이 쓰는 것처럼 돌봄 휴가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가정 돌봄할 때 사실은 가족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뒷받침되면 좋겠고 이제 물론은 가정 호스피스를 하는 기관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거점이 생기면 좋겠긴 하겠죠. 지금 네. 우리 전진상 의원에서 네. 그런 가족께서 돌봄을 담당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시키는 이 프로그램이 있나요? 호스피스는 사실 이것도 너무 엄격한 그런 자세한 호스피스 교육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지산하게 그 다음에 필요도 없고. 왜 그러냐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활동, 이 간병인들은 이게 정말 똑바로 그냥 마음이나 자세가 이런 것을 가지면은 할 수 있는 일인데 다 그분들 보고 뭐 골치 아픈 공부를 하고 뭐 호스피스 교육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건 인원들은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져. 일단은 완화의료 도움이라는 것이 큰 기관에는 있어요. 그래서 3교대로 뭐 3명 정도의 환자를 한 명의 완화의료 도움이라는 사람이 표준 완화의료 교육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사실 언급이 됐었는데 저희는 인원을 그렇게 항상 딱 3명을 맞춰서 할 수 없다 보니까 나라에서 일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완화의료 도우미를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동네 대신에 없어요. 이 동네 없어요. 네, 그런 제도가 이제 보완이 됐으나 저희한테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웠고 저희 끝까지 고민했지만 어려웠고 다만은 아까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가족이든지 아니면 그 간병사든지 물론 완화의료 교육을 다 받으면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환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증상이 다르고 지금의 그 스테이지라고 해야 되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호스피스 병동안에서는 가족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베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맞게 이 환자한테, 이 보호자한테는, 이 간병사한테는 그 상황, 그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라 그게 사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만한 교육을 주에 맞춰서 듣는 것보다 지금 내 아빠가, 지금 내 환자가 이런 상황이면 그걸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개별 교육을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잘하죠. 예, 그런데 그것도 사실 평가예요. 제도의 평가예요. 너희는 정기적으로 가족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안 하면 그건 사실 직무유기죠. 그거는 호스피스 기관에서 당연히 보호자나 간병사한테 당연히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규정이 돼버리면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유연성이 없어지는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우는 있고, 다만은 아까 말씀 주신 간병사가 제가 보기에 호스피스 팀에서 간병사든 아니면 24시간 간병을 하는 보호자든 정말 중요하거든요. 환자 옆에서 어떤 사람이 24시간 지켜주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가장 많이 바뀌겠죠. 의사나 간호사보다. 근데 이제 간병사들이 저희는 여기는 이제 오신 분들이 저희 병동도 좋아하고 이 분위기도 좋아서 자꾸 다시 오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이 쌓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모르는 사람이 어떤 호스피스 마음이 없이 간병을, 요즘 너무 간병사 부족하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왔을 때는 좀 적응하는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제 그걸 너무 규정으로 하면 사실은 지금 간병사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너무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고, 그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유연성 있게 개별적으로 교육은 해야 되는 게 호스피스 기관이 스스로 다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호스피스는 뭐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의 다루는 거 뭐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예. 이제 교육 같은 것들이 일반인이나 아까 말한 이제 그냥 관심 있는 일반인 아니면 이제 의료진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저도 매년 지금 교육에 저는 이제 원주 교구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걸 매년 나가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어떤 호스피스 기관이나 아니면 지역 기관에서 계속 호스피스 교육이 몇 주 과정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보면 정말로 그럼 자격도 취득을 하나요? 자격증 같은 거 네, 발급을 하나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한 분들만 또 봉사자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데, 게 찾아보면 아주 쉽게 접하실 수 있어요. 의과대학의 호스피스에 관한 강의는 너무나 짧고 단순하고, 그래서 의사들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거는 죽음까지도 포함돼 맞습니다. 있고 그건 중요해요. 그게 의학인데, 예. 막상 의학을 공부하는 의대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강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유 교수님이나 그런 걸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의학의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람의 문제, 생명과 건강, 죽음의 문제를 크게 봐서 같이 다뤄야 되는데, 너무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좀 세상의 이치에 잘 안 맞는, 내일이면 돌아가게 될 사람한테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기 끼고 혈압 올리는 약 처방하고 그러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죽음학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교과 과정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제 그것이 실제 의사가 일을 하면서는 기억에 남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네. 우리가 제일 어려운 환자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 네. 제일 어려운 그 환자보다 환자나 네. 보호자. 보호자요. 예. 이게 네. 의료진, 의사가 있는 가족이라면은 우리는 너무 고통. 예. 특히 이제 와서 이해는 못해요. 얘 혈압 떨어졌는데 왜 혈압 이게 약은 안 쓰냐? 온몸 먹는데 왜 튜버, 왜 이렇게 TPN, 왜 그런 건 안 해주냐? 호스피스에서는 ABC 중에 A도 모르는 분들. 네. 그다음에 설명한, 우리는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 자격 없는 의사처럼 굉장히 아주 실력이 좋은 의사면 아주 완전히 상식이 떨어져 있는 저는 의사 돼버려요. 근데 이제 의사들의 가장 큰 문제, 아까 말한 생명을 너무 살리는 데만 애써왔기 때문에 그게 전환이 안 돼서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전환이 안 돼요. 네, 사실은 저는 아까 그 안락사 내지는 의사 조력사를 얘기할 때 꼭 말씀을 여쭤보고 싶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지금 알츠하이머다 아니면 루게릭이다 하면 나는 내가 병이 진행되기 전에 내가 존엄하게 그 전에
임종하겠다라는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의 이슈가. 근데 정말 여기서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먹지 못해도 삶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닌데, 가족들한테도 환자한테도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아예 없애고 싶다는 건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막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있다 보니까 내가 건강하고 젊고 어떤 생산성이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나이가 들고 뭔가 내가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화장실을 스스로 가지 못하는 인간은 의미가 없는 인간이라고 규정을 짓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호스피스에서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기 때 내가 스스로 먹지 못하고 스스로 변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잖아요. 여기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 환자분들의 마지막 삶이 어떤가가 사실은 가족이나 나머지 아내나 남편 아니면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갈 그 마지막 미래를 보는 마지막 모습을 엿보는 건데, 그 삶이 의미가 있으면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의 삶도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해지고 남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고통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뭔가 해왔던 것을 조금은 나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용기를 조금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환자들이 와서 그거 제일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남의 손 빌려서 화장실 가는 거, 예. 이거 제일 힘들어서 네. 다른 예.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건데, 네. 그것이 전혀 저희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거 아니고 뭐 주변 이게 도태되는 사람들은 인간이 이제 아니다. 자세가 중요하지. 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어떻게 사느냐가 나한테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저희는 이제 사별 후에 가족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정말 여기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이 보람을 가지는데, 네. 이 아까 말하신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잘 마무리해야 전체 삶이 다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삶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찾아나가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전 세상에서는 이제 뭐 가끔 가다가 뭐 무슨 기관에서 만족도 조사하는데, 저희 기관에 대해서 만족도는 그거 낮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네. 예. 높은 편이에요. 네. 네. 뭐 1위는 안 되더라도 걱정했는데. 그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환자들도 또 그 가족들도 죽음이라는 걸 회피하거나 또는 극복의 대상, 뭐 타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결국 약자는 네. 환자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끝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 아까 전사라고 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전투하다가 파김치가 돼서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외롭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삶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걸 미리 알려고 노력하고, 알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잘 살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본인도 생각하고 가족끼리도 얘기해보고 이웃 간에도 얘기해보는 걸 통해서 보다 성숙된 삶의 마무리,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의학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뭐 종교적 도움까지 다 합쳐서 그야말로 또 팀으로서 돌봄을 해주는 게 호스피스이기 때문에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를 우리 시민들이 좀 보다 폭넓게 또 좀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를 생각을 오늘 와서 말씀드리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호스피스가 어쨌든 법까지 만들어져 있는데도 제대로 확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병원은 수익성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공공 부분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대형 병원 위주의 호스피스 병실보다도 급한 게 독립형 또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이라는 거군요. 예. 그런 점에서 다 말씀을 했지만 그런 게 왜 좀 더 특별히 또 우선적으로 중요한지 좀 더 얘기해 주시겠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네, 예, 24시간 의사 상주해야 된다면 그 제도는 독립형 호스피스 못합니다. 그렇겠는데요. 뭐. 예, 저는 단체 생활하니까 또 여기서 이게 저희 주소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단은 당직은 있어야 되지만 상주까지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8시부터는 이게 의사가 당직이지만 상주는 시키지 말아야죠. 근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의사 선생님 당직 봉사를 맞으세요. 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조금 운영을 예,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해결 안 되면은 독립형 호스피스 생각하지 예, 말아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은 의사 월급은 이게 충분히 줘가지고 그러면 호스피스 운영 못해요. 이게 호스피스는 제일 비싼 것은 의사 월급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의사 월급 확보하려면 그 정도 수입이 돼야죠. 근데 수입이 그다음에 호스피스에서 많은 수입이 남으면은 과연 제대로 하는 호스피스냐, 포괄제도인데 그러면 좋은 약 안 쓴다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스피스에서는 일단은 이게 이익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지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진상 의원이 가장 제대로 된 바람직한 호스피스 치료의 모델은 되지만 운영상의 모델은 못 되겠어요. 예.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이 흉내내는 그럼, 것보다는 뭐 때문에 다른 데서는 되는데 왜 여기서 안 되냐. 이게 그것은 이제 측정된 금액이 너무 형편없이 작아요.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전진상은 특별한 케이스지만은 그렇게 제대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독립형 호스피스는 우리식으로 돼야 돼요. 고급스러운 게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운영 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뭐 가족 있고 뭐 이제 교육비 확보돼야 되고 자동차 있어야 되고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면은 적어도 월급 제대로 나와야죠. 월급 이제 확보되질 않으면은 호스피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인건비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건 맞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걱정거리가 많아졌네요. 그렇죠. 네. 저는 네. 근데 적어도 저는 전혀 몰라요. 매점에서 얼마 이제 하루 포괄제도겠죠. 거기서도 저는 뭐 떠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아는 분 물어보면 좋겠지만은 이게 하루에 한 얼마 의료보험에서 이게 환자 한 사람 한 명당 얼만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기보다 몇 배로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시습 나갔을 때 거기서 매점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벌써 높았어요. 근데 적다 말했거든요. 거기서도 뭐. 근데 적어도 참고로라도 이 정도는 다른 데서 뭐 불란서나 뭐 어디 영국이나 뭐 어디 그것은 어떻게 하루 입원비는 얼마 지원이 되는지 알아야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호스피스들이에요.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있는 것은 자기들 뭐 때문에 하는지 일단은 수입이 전혀 안 될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하려고들 오히려 마이너스죠. 네, 예. 왜냐하면 다른 목표로 사용돼야 되는 그거 자리나 그 건물이나 인원이나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네, 예.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전달 그 의료 전달 체계는 한국에서는 이게 뭐 조금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이제 한번 대학병원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건 이 환자는 당뇨 이게 제대로 이게 조금 좀 자문 받고 싶은데 이게 적어놓고 트랜스퍼 하면은 대답 받고 제가 계속 다루면 좋은데 한 번 들어가면 no return. 네, 네. no return. 그 다음에 이게 가는 사람들은 의사 얼굴은 2분이면은 길게 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전달 체계가 너무 잘 안 돼 네.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네. 보완돼 네. 있어요. 네. 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입법 활동은 종료를 했고 시민으로서 이제 일종의 문화로서 이 웰다잉 운동을 확산하자 하는 건데, 이런 호스피스와나 의료는 그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실질적으로 안 하는 수 있는 대안으로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별개가 아닌데, 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토대가 안 닦여 있고 돼 있는 것조차 어려움이 뭐랄까 성숙 확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전인상 의원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이런 다른 데서 모델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돼주셔서 그건 아마 감사한 일이죠.